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궁금하시죠? 5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섬유 기업인데 우리나라 OEM 부분에서는 아마 이 기업이 최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국동입니다. 국동의 변상기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를 도와서 송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회장님. 네. 이 아주 오래된 회사예요. 그렇죠? 네. 역사도 엄청나게 긴 회사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전반적인 걸 모든 걸 쭉 겪어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국동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저쪽 카메라하고 이쪽 보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세요. 국동은 1967년 12월 8일 선대 변효수 회장님께서 회사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5년도에 국동에 입사해서 2세대고요. 저희 국동의 3세대 기업으로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동은 전문화된 아이템으로 전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네. 이 50년 동안 넘도록 한 업종을 기업을 쭉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요즘 보면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송 기자, 앞서 이 국동에 대해서 송 기자가 좀 취재를 좀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바로 이 국동을 사전 취재차 다녀왔는데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국동 기업에 대한 짤막한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1세대 의류 OEM 기업 국동. 국동은 니트 의류 수출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OEM 방식에 의해 나이키, 포에버 21, H&M 등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협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동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국내 의류 섬유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카라트 등 미주 바이어를 유치하면서 미국 수출에 물꼬를 텄습니다. 수출 부분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의류 시장. 주요 워크웨어, 스포츠웨어 부문을 넘어 팀웨어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희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카라트라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은 좀 알고 있지만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미국에서는 지금 잘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카라트라든지 또는 여기 이제 뒤에 있겠지만 저기 파나틱스라고 해가지고요. 뭐 TV 보시면은 그 MLB 메이저리그라든지 또는 뭐 사커라든지 또는 뭐 NBA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팀웨어입니다. 저희가 팀웨어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동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품질. 대량의 주문으로 저렴한 가격 경쟁을 펼치는 것보다 품질 위주로 바이어들과 오랜 협력 유지는 물론 차별화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의류업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워낙 가격들을 많이 이제 좀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바이어들은 그 가격보다는 품질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출을 조금 늘리자고 하다 보면 이 가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틈새 시장으로 가능한 한 가격보다는 품질을 위주로 하는 바이어들 위주로 저희가 수익성을 좀 제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과 인도네시아 공장 신설 등을 통해 매출과 수익 창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센 뉴스 송현주입니다. 자, 국동이 국내 1세대 의류 OEM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부분이 됐고요. 업계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업계 현황을 보면 이제 국동이 사실상 업계 1위 규모는 아닙니다. 이제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각각 19배, 12배 정도 규모로 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은 올해 들어 실적을 보면 이제 각각 7.5%, 27.6%씩 올랐습니다. 이들 모두 국동과 같은 사업인 OEM 부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OEM 부분을 협력하고 있는 관계사를 살펴보면 한세의 경우 이 버커루,
TBJ, NBA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무역은 이 룰루레몬, 노스페이스 등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국동은 나이키, H&M 등 가장 두드러진 글로벌 브랜드사를 운영하는 건 물론 이 전문성을 영위하고 있는 게 차별화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이거를 이제 이런 기업들과 외형상으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국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약간 이제 특수한 그런 쪽에 많이 치중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국동은 처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특수한 아이템만을 선별해서 영업을 하고 생산 제조를 해서 바이어와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카라트, 나이키, H&M, 파나틱스 이런 바이어들과 유수한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카라트는 미국에서 125년의 역사를 가진 유수한 워크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또 H&M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을 통틀어서 아주 큰 브랜드로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파나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현진의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S, 메이저리그 사카, 또 메이저리그 풋볼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라이센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이 주 거래소는 다른 브랜드와 크게 많이 경쟁하지 않고,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은 네. 품질 위주, 그다음에 닫기 위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물량은 많이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바이어들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크게 얘기하면 워크웨어와 팀웨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워크웨어가 전체 매출의 한 워크웨어가 전체 매출의 한 70-80%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국동을 대표하는 워크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아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방관 이런 옷 이런 거, 그러니까 워크 일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 그렇게, 워크웨어라 예. 그러면은 예. 우리가 단순히 한국말로 하면은 작업복.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카라테에서 하고 있는 이 워크웨어는 우리가 9/11 사건 때도 카라테 옷을 입고 소방관들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카라테가 시작하게 된 거는 예.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하고 시작을 해서 자동차 생산하는 라인에 유니폼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생산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상당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옷의 품질이 중요하고 또 이 옷이 기계에 끼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특수복을 만들어서 강하고 또 기름이나 이런 거에 묻지 않고 작업자들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고, 네. 그 이후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이제 카라타운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그냥 의류들은 멋스럽고 보기 좋고 이런 데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동에서 만드는 이 워크웨어는 기술력의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첨단 소재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단순 옷이라고 섬유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요즘은 이제 섬유산업 자체가 테크닉 플러스 패션 이게 다 융합이 돼야지만은 제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라트는 우리가 요즘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모더 아크릭, 또 3일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더 아크릭을 기준으로 해서 화재 시에 입고 들어가더라도 불연이 돼서 연기가 안 나고 충분하게 저걸 할 수 있는 이런 옷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방옷보다는 이 화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옷이고, 또 보통 워크웨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농부들이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서 입고 있는 거 이런 거하고 틀리게 저희는 네. 거기에다가 특수 제조를 해서 DW라는 가공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과. 네, 이제 이 워크웨어 비단 이런 작업복의 이미지가 아니라
특수한 옷들, 뭐 영화나 뭐 쇼, 스포츠 여러 부분에 이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앞으로의 그 시장성이 상당히 넓은 그러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밖에 또 이제 팀웨어도 지금 또 이제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설명 네. 좀 해주세요. 그 팀웨어는 과거에는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일부 라이센스를 받아서 진행하던 아이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나틱이라는 회사가 그 라이센스를 독점을 하고 있어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일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작업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대다수의 야구복,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유현진이가 속해 있는 네. 뭐 LA 다이어스나 추진수가 속해 있는 텍사스 이런 옷을 전부 다 우리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복은 라이센스 받은 업체만이 생산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딴 데보다가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제품들을 이제 어디서 이제 그 생산을 하고 만드는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해외 거점 기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지금 가장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지금? 네, 이 국동의 해외 진출 거점 마련이 이제 현황을 추이를 살펴보면 이 1989년에 인도네시아를 진출해 이 1999년에는 이제 멕시코, 미국으로 편직, 염색, 봉제 등 이 일관 공정 생산 설비를 갖춰 나프타 관세 혜택으로 대미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인도네시아 바탕 지역에 새로이 36개 봉제 공장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이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 완료를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이 가동되면 2021년부터는 연간 약 4천만 달러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사전차 이제 국동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찾아갔을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신설 공장과 관련해 지방 정부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업력으로 해외 유명 바이어들뿐만 아니라 현지 지방 정부 관계자와도 소통이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제 해외 공장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인도네시아, 멕시코, 미국. 현재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처음에 한국 생산을 성남 공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남이요? 예. 예. 성남 제2공단, 지금 이제 코티티 건물 있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네. 바이어들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 권유로 인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1989년도에 진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중소기업으로서 가장 먼저 선발적으로 해외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하다 보니 멕시코의 그 나프타, 지금은 USMCA 그 규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세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납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중남미 여러 국가를 돌아본 결과 멕시코가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판정이 돼서 멕시코에다가 저희가 7천만 불 투자를 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근 20년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와, 20년 전에 이런 공장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꾸려가고 계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많이 이렇게 푹푹 넘어가는 기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얘기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특히나 같은 경우는 섬유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렇게 심했잖아요. 심했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오너들이 네. 마케팅을 직접 하고 있어서 바이어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하게 품질 경영, 그 다음에 신뢰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한 공장에서 오래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을 선택하는 데도 상당히 그 좋은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어느 정도 한풀 꺾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국동을 보면서 그 생각을 싹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시작했을 때는 진짜로 조만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품질 위주, 기술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하고 있는 거래선들 노스페이스, 파나틱, 네. 나이키, 또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요 근자의 변화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그 TPP라는 미국하고 그 베트남의 그 조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조약에 가입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나 멕시코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다른 나라 쪽은 어떻게 관심 있게 보시는 뜻도 있나요? 예, 관심 있게 보고는 있지만은 네.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인도네시아의 공장 시설을 확대하고 네. 또 멕시코의 시설 확대해서 바이들이 원하는 그 품질과 그 낱기를 맞추는 데에 총력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는 지금 현재 국가에다가 투자를 더 증대하고 생산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세팅해 놨던 그 공장들을 더 단단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겠다는 계획을 들어봤고요. 이제 실적과 이제 주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됐어요? 예, 그렇죠? 잘 됐습니다. 예,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구주주분들도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느낌표를 찍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는데요. 그 유상증자 금액은 어디에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희 유상증자의 이제 주된 목적은 저희가 인도네시아 바땅에 신규 공장 40개 라인 그 건설하는 데 쓰고 그 인도네시아 공장이 작년에 세팅한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인가요? 올해? 이제 이제 그동안에 하는 건가요? 땅은 매입을 하였으나 네. 그게 이제 절대 농지로 묶여 있던 것이 원래 이제 7월 달에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그게 절대 농지에서 상업 용지로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건설 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 아마 8월 달에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 지난 그 수요일 날 지방 정부 그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뭐 늦어도 8월 달에는 공사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은 추가로 매출도 증가되고 바이어들이 원하는 그런 캐파를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인도네시아에 지금 보니까 36개 예, 그게 이제 저희가 그 PT 국동이라고 자카르타 예. 근방에 저희가 한 14개 라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PT 스마랑이라고 2002년도, 2004년도, 2017년도에 증설해가지고 48개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그 협력 공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바땅 지역이 스마랑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거기에다가 40개 라인을 증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자를 통해서 바탕 지역에다가 40개 가까운 이제 라인을 증설하게 됐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이제 우리 유상증자를 거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퍼포먼스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최소한 한 2천만 불의 그 증자 효과로 인한 영업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매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매출이 발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이제 멕시코에다가 공장 증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설하는 것이 막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멕시코에 염색 편집 그 증설을 해서 거기에 또 은하도 한 2천만 불 정도가 그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증자를 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이 돈을 과연 어디다 쓰고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느냐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 물음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회장님을 통해서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공장 증설에 대한 거는 네. 이미 우리 그 기존에 있는 카스터마들하고 네. 오다에 대한 거는 이미 다 협의가 끝나서 네. 그 오다 걱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부터 우리는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네, 그죠, 회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해 성적표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말씀을 주시고요. 올해 아직 공시가 안 나왔으니까 뭐 숫자로 말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상 좀 해주시죠.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한 1,95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네. 근데 올 상반기에 원래 전체로 보면은 한 15% 이상 신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그 6월 말까지 뭐 어떤 카스터마는 20%, 어떤 카스터마는 10%에서 평균적으로
15% 매출의 증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뭐 이익도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동이 섬유회사인데 바이오가 이렇게 명함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건 뭐지 하고 꼭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어떤 겁니까, 그게? 네, 이 국동이 이 산삼 배양근을 활용해 바이오 산업까지 뛰어들었는데요. 2006년 9월 이 국동의 자회사로 편입된 바이오 밸류가 이 바로 110년이나 된 삼삼의 이 줄기세포로 삼삼 배양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의약품과 건강식품 개발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주요 거래처를 살펴보면 롯데호텔과 신라호텔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비중은 매출의 0.2%로 되게 미미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단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예. 왜 갑자기 바이오예요? 저도 이거 꼭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사업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로 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템의 다변화라는 문제점도 있었고, 네.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은 네. 앞으로 뭐 20년,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도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은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좋은 아이템이다. 이래 생각해서 제주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한 그 바이오밸류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밸류는 그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미하지만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그 제약회사들과 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대학교하고의 이제 산학 협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산삼 배양근을 통한 이런 부분은 아까 보니까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 신라호텔과 롯데호텔을 주 네. 매출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그 유통망들이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큰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더 바이오 쪽에 더 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 치중을 하고 국내 매출은 현상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또 멕시코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이제 매출을 늘리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동은 5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처음에 이 기업에 입사했던 분들은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 정도 되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빠르면 손주들까지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 기자, 그동안 국동이 각종 수상들을 많이 받았죠?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랜 역사만큼 이 다양한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이 섬유의 날 동탄 산업 훈장 수상이라든지 패션 대상, 섬유 대상으로 최우수 수출 부분 대상 수상까지 활발하게 이제 수상 내역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이제 상을 많이 준 거는 기업이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이제 사회 공헌도 많이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특히 인도네시아, 멕시코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네. 시정부, 그다음에 군정부하고 주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멕시코의 지진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복구한다든가, 또 학교에 그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로 사회 공헌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나은 한국 그 사회를 위해서도 공헌할 프로그램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업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도 어떻게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이제 국위 선양을 하느냐 아니면 창피함을 주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동은 일단 그쪽 나라에서는 존경받는 기업인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의 어떤 인재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채용하기 위한 그 조직도 있고요. 또 멕시코에서도
현지인들을 그 기술 양성을 하기 위해서 기술 학교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 또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채용해서 좋은 인재를 해외에 파견해서 국가의 그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제 좋은 우리 학생 이제 예. 졸업한 학생들이나 이제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도 또 여기서 또 트레이닝도 하고 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공장 이제 지점으로 공장으로 또 내보내는 그런 역할까지. 자,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다 돼갑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국동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제 이번에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도 우리 국동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좀 국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국동이 국제사회나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업, 또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까지는 공장 설비를 증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국동이 주주 여러분께 환원할 수 있는 방도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동의 변상기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영주 기자 고생하셨어요. 네. 국동의 최대 주주면서 대표이사인 우리 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진실성이 묻어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50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100년 기업 한번 국동에서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